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른바 빅블러 현상이 요즘 게임과 엔터업계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지분을 투자하고 인수합병에 나서며 합종 연행하고 있습니다. IT바이오부 신동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게임사들이 엔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게임사들이 엔터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터 분야로 사업 확장에 가장 적극적인 게임사 우선 넥슨입니다. 넥슨은 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영화 투자 소식을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영화 투자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넥슨은 올해 초에도 어벤져스를 만든 이 마블 콘텐츠 제작사에 5,300억 원 규모를 투자를 했고요. 이 최근엔 1,300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이 회사의 또 최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넥슨을 세계 최고의 엔터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넥슨의 일본 법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이쯤 되면은 목표가 이제 게임 회사인지 엔터 회사인지 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렇죠.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여기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작사가 이제 레몽 레인인데 그 위로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은 게임사 컴투스가 나온다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 컴투스가 투자한 이 제작 회사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컴투스도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확장에 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컴투스는 이 최근에 이 SM 엔터테인먼트 주식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대 주주에 올라섰는데요. SM 엔터 이외에도 뭐 영화 제작사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뭐 연예 기획이나 뮤지컬 등 여러 장르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또 기획사를 출범시키기도 했는데요. 이외의 게임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또 크래프톤이 이 메타버스 엔터 쪽에 투자를 하고요. 또 스마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슈팅 게임, 이 중국에서 흥행한 자체 슈팅 게임을 활용을 해서 이 현지에서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또 뭐 애니메이션 등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사가 엔터 쪽으로 뛰어드는 경우 말고 엔터사가 게임 산업에 좀 뛰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뭐 반대로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제 게임 회사에 투자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올해 지스타였죠. 지스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중견 게임사 이 플린트라는 곳에 신작 퍼블리싱 투자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하이브 경우에는 퍼블리싱 계약 체결과 함께 이 투자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서 이 게임 사업에 이제 적극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하이브의 게임 투자는 이 역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도 이 리듬 게임 개발사 이 슈퍼블을 인수를 하면서 게임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이 넥슨 전 대표를 이 CEO로 영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올해 상반기에는 이 게임 사업 부문을 분리를 해서 이 자회사 이 하이브 IM을 또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BTS 멤버들이 게임 제작에 참여한 게임도 있다라고 하던데 이러면 이제 하이브 BTS 전 세계 아미들이 다 한 번씩만 플레이해도 엄청나게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아티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게임 사업에 진출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런 팬덤을 형성을 해서 좀 게임 사업으로 발전을 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좀 넘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게임사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사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자의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핵심적인 IP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사의 경우 이 강력한 게임이라는 IP가 있죠. 이를 통해서 뭐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뭐 웹툰, 뭐 영화 등등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고요. 뭐 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체 아티스트들, 뭐 가수들이나 뭐 아이돌 그룹 같은 강력한 IP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게임으로 확장을 할 수 있고 이 역시도 뭐 캐릭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뭐 흔히 뭐 잘 만든 게임 하나, 뭐 잘 키운 아이돌 그룹 하나로 그 회사의 명운을 달리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 강력한 IP로 이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면 뭐 소비자들에게 더욱 몰입감을 줄 수 있고요. 이 각자의 IP 수명을 또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 이런 얘기인데 기존에 본인들이 하던 영역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봤나 보죠? 예, 맞습니다. 뭐 사실 뭐 게임사의 경우 모든 게임이 뭐 흥행을 할 수는 없고 뭐 비수기도 있죠. 뭐 게임을 항상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뭐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또 잘 나온 게임이 또 쭉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비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사가 그런 거를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콘텐츠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이 공통점을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제 두 업계의 만남이 어찌 보면은 또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해외를 보면은 이제 디즈니가 이러한 강력한 IP로 사업 확장을 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할 수 있죠. 네. 이 김정주 고 넥슨 창업주가 생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디즈니의 100분의 1만이라도 따라가고 싶다라고 했던 말은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입니다. 디즈니는 게임뿐만 아니라 캐릭터라든지 영화, 만화 등 다양하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흐름하고 반대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NC소프트에서 엔터 플랫폼 매각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강력한 IP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렸는데 네. 한편으로는 또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팬덤 플랫폼인 이 유니버스 매각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김택진 대표의 친동생인 김택헌 부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가 운영했던 플랫폼인데요.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아무래도 전통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운영하는 팬덤 플랫폼과 경쟁에 밀리면서 사실상 손을 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사로서는 강력한 아티스트 라인이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파트너사들과 다양하게 협약을 맺었지만 성과는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친다고 무조건 뜬다고 판단하는 건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가 될 맞습니다. 텐데 이런 합종 연행의 성공 가능성 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제 강력한 IP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NC소프트의 사례에서 봤듯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IP로 확장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사와 엔터테인먼트사가 강력한 IP가 있는 만큼 사업 확장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두 업계 IP의 특성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게임 유저와 아이돌 팬덤 간의 즉 유저들의 성향 차이가 크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가 따라서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도약할 수 있다고 또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바이오부 신동욱 기자였습니다.